안녕하세요. 24시간 반도체 밀착 취재하는 황호준입니다. 요 근래 반도체 뉴스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HBM이죠. 주식하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이 HBM이라는 것. 도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더 나아가서 글로벌 선두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지, 왜 시장은 이 HBM에 열광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리고 국내 수혜주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지금 현재는 20억 정도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약 5년 뒤게 되면은 3배 정도 이 규모가 커지게 돼요. HBM 시장은 급격히 커지면서 성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점유율이 꽤나 괜찮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이 HBM에 대한 점유율이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도 1등, 2등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HBM이 도대체 뭐길 이런 난리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HBM, SK 하이닉스에서 자료를 좀 갖고 와봤는데 이게 이제 HBM3의 이미지예요. 보시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를 쌓았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계속 올라가죠. 이 12개를 올려내는 기술을 적층 기술이라고 해요. 근데 가운데 보게 되면 구멍이 뻥뻥 뚫렸죠. TSV라고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공법 자체가 이 기술 이름이 TSV 공법이고 이 반도체에 쌓고 구멍을 뚫어줌으로써 데이터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속도를 상당히 혁신적으로 줄여주는 그러한 기술력이 집약된 반도체가 바로 SK 하이닉스의 HBM3입니다. 이제 HBM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지를 보셨으면은 왜 지금 이게 각광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컴퓨터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핸드폰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은 CPU랑 이 메모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좌측에 있는 CPU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계산을 합니다. 이걸 연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 연산을 거쳐서 나온 데이터들을 메모리 반도체에다 저장을 합니다. 근데 사람의 뇌는 연산과 자료 저장을 동시에 하죠. 이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역할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좌측에 있는 CPU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저장을 하는데 데이터가 옮겨가지 않습니다. 이 옮겨가는 속도가 있을 것인데 이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HBM이다. 대역폭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기존의 반도체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방석을 깔고 이제 가운데 식탁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림 사이에 보게 되면 이 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림만으로 봤을 땐 되게 좁고 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는데 이제 나노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이 조그마한 거리조차도 문제가 많이 된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선택한 길은 이걸 쌓아버리는 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방석 쌓는 것처럼 층층이 쌓은 다음에 아까 동영상 보셨죠? 구멍을 뽕뽕 뚫어 가지고 길 자체를 위아래로만 하는 겁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지각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업체가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개발 속도를 보십시오. 년 단위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양산을 계속 준비를 하고 차세대 반도체를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추후에 반도체 시장에서 계속해서 살아남으려면은 이 HBM 요 반도체를 많이 생산해서 팔아서 또 이 HBM이라는 반도체 자체가 기존의 반도체보다 가격이 2배, 3배 정도 비싸요. 그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인 거죠. 당연히 영업이 개선이 되게 되면은 남아있는 뭐 현금 자산으로 다른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혹은 이 HBM 쪽에서 이익이 많이 나게 되면 다른 쪽 빵꾸나고 있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산업에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이 HBM이라는 새로운 반도체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다.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한지 인텔의 창립자인 고든 무어가 한 말이 있는데 반도체의 직접 트랜지스터 숫자가 매년 2배씩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 직접 트랜지스터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그림 하나로 딱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2005년도에 그리고 2014년도 똑같은 사이즈의 SD 카드가 있는데 용량을 보십시오. 128메가바이트인데 오른쪽 2014년도에는 128기가바이트예요. 이게 9년 사이에 용량이 1000배가량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이 사이즈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미세 공정의 기술력은 한계에 결국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시장은 어떻게 변해요? 패키징, 즉 후공정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이 패키징과 후공정이 뭔지 잠깐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 그래픽 카드 GPU라고 하죠. 요게 이제 AI용 반도체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은 암드라든지 인텔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대표적인 HBM 제품들을 갖고 와본 건데 요 반도체 GPU 하나를 만드는데 뭐 인텔 거 하나, 암드 거 하나, SK 하이닉스 거 하나 요거를 섞어서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시스템 패키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SIP라고 해요. 여기 적혀 있죠. 하나씩 다 모아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후공정과 패키징 장비 쪽의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 AI는 계속해서 매년 빠르게 매월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저장 용량도 더 늘어나야 될 시장인데 우리가 이쪽 기술력은 미세화하는 기술력 한계점이 분명히 명확한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후공정과 패키징 즉 말해서 이 다른 한 제품 서로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제품들을 적절하게 조화하고 그러한 능력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각광받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앞서 SK 하이닉스의 HBM3 제품을 보게 되면은 이 반도체를 여러 개를 층층이 쌓잖아요. 그럼 이 층층이 쌓은 반도체들이 이 반도체 12개를 쌓았는데 이 12개 쌓아놓은 반도체가 흔들리거나 뭐 한국에서 제조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뭐 네덜란드라든지 북미로 이렇게 수출했는데 이 반도체끼리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제품이 완성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전하게 반도체 8대 공정이 필요합니다. 반도체는 이 8대 공정 안에서 잘 마무리되고 완성품까지 가고 시중에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그 제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 패키징이나 후공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전공정과 후공정이 나뉘긴 하는데 우리는 패키징 쪽이 후공정이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후계주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후공정, 파운드리 업계 중에 1위는 대만의 TSMC인데 사실 우리가 TSMC에 투자하기는 조금 그렇고 국내에도 종목들이 많고 그런데 굳이 대만의 기업에 투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에는 어떠한 종목이 있느냐?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들은 앞서 설명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그러한 종목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한미반도체,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주성 엔지니어링 후공정이 아니라 전공정 기업인데 제가 일부러 차트를 갖고 왔어요. 보통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한미반도체 요 종목들은 직접적으로 후공정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한미반도체의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반도체 12개 층층층층 쌓아가지고 안 떨어지게 하는 기술력 있죠. 이거를 본더라고 해요. 본딩이라고 합니다. 묶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단단하게 끈처럼. 그걸 담당하는 게 한미반도체 듀얼 TC 본더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후공정에서 패키징 쪽에 상당히 점유율이 높다. 다음으로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패키징에 필수가 되는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납품을 하는데 이 HBM을 생산할 때 당시에 TSV 공법 있죠. 아까 구멍을 송송송 뚫는 그 장비. 그 장비가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패키징 장비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 두 가지 기업을 골라왔어요. 자,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을 왜 갖고 왔느냐? 경기에도 사이클이 있듯이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하듯이 이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거의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고 보는데 관심을 많이 받는 주성 엔지니어링 전공정 종목들이 빵빵 뛰었을 때는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반대로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한미반도체 이러한 종목들은 고점 대비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조금 큰 편인데 후공정 종목 중에서도 왜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시장에 관심도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종목들 전부 다 시대가 선택한 산업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뭐 3분할이라든지 2분할이라든지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종목을 매입을 한다든지 이러한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 산업이 뭐죠? AI죠? 하나를 좀 비유를 하자면은 테슬라도
결국에는 자율주행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하고 데이터가 막대한 양이 필요할 텐데 구글, 알파벳, 인텔, 아마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 국내에는 KT, SK, 네이버 모든 기업들이 내놓으라 할 만한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게 바로 이 AI 산업입니다. 그럼 AI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반도체 시장은 커갈 수밖에 없어요. 동반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라는 걸 해서 돈을 벌고 싶다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무언가 차익을 낸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 혹은 4차 산업혁명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다른 섹터여도 혹은 이러한 게 아니어도 여러분들 항상 분할 매수로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항상 여유자금으로만 한다면은 제 채널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 채널 구독하신 분들께서는 제 채널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서는 돈 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유익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